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됩니다. 글로벌 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고 상당히 힘든 한 주가 또 예견이 되는데요. 그래도 할 것은 또 해야 되겠죠. 우리는 늘 그런 것들과 싸워왔으니까요. 내일 승부주 10선을 공부를 할 욕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항시 자기가 원하는 공부, 원하는 형태대로 공부를 꾸준하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종목이든 자기 눈에 띄는 종목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글로벌 증시가 썩 좋지가 않은 관계로 월요일날 매매는 조심들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는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내일 한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자, 이번 주 특징주는 신규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알고는 계시면 좋겠고, 월요일날 당장 SK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MOT라는 회사가 두 개가 상장을 합니다. 더블로 상장을 하죠. 그래서 고민할 건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움직이는 종목이 어떤 게 좋은가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말들을 하고 여러가지 두수를 단다고 한들, 지금은 신규주의 흐름을 딱 집어서 꼬집어서 말을 하기는 힘들죠. 내일 흐름 보면서 기세를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한 먼저 예측은 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 됩니다. 같이 볼 종목을 한번 보죠. MOT와 SK는 내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래에 상장한 3빌리언, 단밀, 셀비온 이 세 종목을 같이 묶어서 5종목을 묶어서 보겠습니다. 3빌리언은 이틀 동안 음봉인데 시간에 3% 올라 있습니다. 보죠. 3,400원 기준가 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한번 해봅시다. 단밀 시간에 0.1% 올라 있습니다. 이놈은 3빌리언하고 같이 붙여놓고 하시면 좋겠죠. 보합을 깨면 색깔이 바뀌면 도망을 나와야 됩니다. 그 점만 기억하시면 다칠 일은 없겠죠. 시가는 높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셀비온 시간에 1.6% 올라 있습니다. 상장한 지가 좀 제법 된 친구죠. 많이 내려왔는데 이제 한번 몸부림을 한번 치워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내보는 거 보니까 시간에 1%, 보합에서 1% 사이는 1차 진입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가볍게 하시고 진입은 하시되 보합을 깰 때는 나와야 된다는 것, 그것만 지키시면 이런 스타일은 크게 다칠 일 없습니다. 내일 한번 보죠. 범량금융과 삼부톡은 한번 더 랠리를 계속 이어갈까? 범량은 한번 그래 볼 것이다 라고 시간에 5%를 올려놓았죠. 좋습니다. 시간에 이렇게 장 맞추고 나서 시간에 거래를 6시까지 마칠 때까지 한 사람들은 노고가 있죠. 인정해 줍시다. 2,900원. 내일 우리도 이 가격대 가지고만 대응을 해주죠. 밀리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삼부통은 눈치를 보겠죠. 때로는 일성이 올라올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애들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3부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바람을 잡아준 놈은 그래도 첫상을 잊지 못하듯이 잊으시면 안 되죠. 1,400원. 얘는 기준과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범량을 따라가야 될 상황인데, 단 제가 바라는 모습이 변하는 것은 범량이 지금 바람을 잘 잡고 있지만 한 번쯤은 음봉을 내려줘야 될 시기가 올 것 같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3부는 호시탐탐 자기의 왕좌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두 개의 시가가 교차하는 지점이 온다면 음량이 내려오는데 3부는 올라간다? 그러면 반드시 3부의 목을 잡아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음은 제1과 산일전기 보겠습니다.
젤리 일렉트릭은 보기보다 힘이 영 없는 듯해도 그래도 잘 가요. 윗꼬리가 이렇게 딸린 거 보면 말이죠. 시간에 3% 올려놓고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얘가 올려놨네요. 얘는 조금 뭐라 그러나요?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11,000원 정도, 2% 정도, 한 1% 정도 내려오면 시간에 3%니까 11,000원 정도에서 한 포진을 하고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죠. 바로 날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것은 11,000원과 11,30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4%대 4%대 마지막 호가가 11,3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11,000원과 11,300원, 그럼 우리가 2%대와 4%대 마지막 호가니까 3%대와 4%대 사이, 2%대 사이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의미겠죠. 지켜봅시다. 그래도 힘이 있는 친구니까. 산일전기 하면 작아는 친구죠. 일단 어쨌든 이렇게 바람을 타줬다는 것은 가볍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항시 추적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피부도 관리를 안 하면 그냥 볼상사납게 변하잖아요. 시간에 64,000원을 딱 잡아놨네요. 누구 맞추자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도 이 단가 가지고는 대응합시다. 보합을 깨면 도망은 나와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방향이 틀리면 나와야 됩니다. 다음은 전진건설, GNC에너지 이렇게 한번 보죠. 전진 15% 올랐죠. 잘 갔습니다. 저희들도 거래를 했는데 전고점을 일단 몸으로 뚫었고 기관들도 제법 많이 사고 있죠. 뭐 지금은 음봉이니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우리는 31,000원 보합을 돌파되면 보도록 합시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선방은 절대 때리지 마시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8,000원을 돌파할 때만 이 기준점만 갖고 대응을 한다 라는 전략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펩트론이 우리 목요일 나왔던 금요일 승부조 있지 않습니까? 잘 갔죠. 13% 정도 올라가 마치는 시간에 1.2%. 아직은 배가 고픈 모양이죠. 없는 분들은 부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꿀을 불려야 되겠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하는 사람들은 인벤티지랩이 시간에 상한가로 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담성물을 걸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단지 조심해야 되겠죠. 차이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마이너스 2%입니다. 차이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가가 9,800원 3%대 근처에 출발한다든지 9,700원 4%대 근처에 출발하면 거기서 한번 1차로 승부를 봅니다. 단지 시가를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도망은 나와 있어야 될 것. 두 번째는 밀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지점, 그 지점을 공략한다든지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차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한번 기대를 걸어보죠. 시간에 3% 좋습니다. 삼성전자 우가 보면 시간에 2.4%네요. 두 개 놓고 이것은 뭐라 할 만한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내킨 대로 하세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서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펄러비스 컨택, 펄러비스 1.4%. 금요일날 제법 잘 갔군요. 봅시다. 시간에서 0에서 1% 정도 잡힐 거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컨택 같은 경우에는 달려가면 같이 붙어줘야 됩니다. 13,000원 기준가 가지고 합시다. 하나 인더스트리얼과 지오릿 에너지는 지금 하나 쪽이 좋은데 좀 쉬고 있죠.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쉬고 있을 때 하나 인들 한번 보죠. 보합 기준가 잡고 보고 지오릿 에너지 역시도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데 쉬고 있으니까 얘가 한번 바람을 잡아 주겠네요. 같은 개념으로 우리 1300원 기준가 정도 잡고 내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후반부는 사업 매매 현황을 붙여 놓겠습니다.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월요일은. 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은 토요일 새벽 5시 50분이 다 되어 가는군요. 글로벌 증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2%대로 급락을 하고 있고, S&P 500도 마이너스 1%대로 급락을 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3%대로 급락폭이 크네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금요일날 매매에 마쳤을 때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2%대까지 떨어졌다가 상승을 해서 맞춰줘서 다행이었는데, 코스피는 역시 음봉으로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다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급등주 트레이더들은 그런 건 큰 상관은 없지요.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고 있는 거와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항시 주변을 잘 둘러보아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의 특징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특징주라고 하면은 일단 뭐 신규 상장주들이 될 텐데요. 다음 주에 좀 많이 몰려 있죠. 많이 몰려 있는데, 스펙주가 한 3종목 정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반적인 종목인데, 지금 18일날 S캠하고 MOT가 상장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S캠, 뭐 이런 정보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주말에 한번 쭉쭉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뭐 요즘에 신규주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없는지라, 그래도 뭐 어떤 회사인지는 한 번씩 둘러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다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MOT 같은 회사, 이런 것들도 한번 둘러보시고, 신규 상장주는 그날 당일날에 승부를 봐야 되겠죠. 사인앱 소프트는 19일날입니다. 18일날에 2종목이 있고 19일날에도 2종목이 있습니다. 사인앱 소프트는 19일날 오픈을 하죠. 오피스 뭐 그런 쪽인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스펙 34호가 19일날 사인앱하고 같이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20일날에는 위치란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선없는 세상을 구현한다. 요즘 트렌드에는 맞는 세상 종목 같군요. 위치하고 대신 밸런스 스펙 19호가 같이 상장을 하네요. 다음 주는 좀 이래저래 스펙주 하나가 21일날 또 상장을 하고, 그래서 다음 주는 1, 2, 3, 4, 5, 6, 7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참조를 좀 하시고 한 번씩 둘러보시고, 뭐 굳이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참조만 하시고, 당일에 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때 보면서 하도록 하죠. 자, 금요일 날에는 사문회원과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회원, 그리고 일반 구독자를 다 어울려서 매매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매번 금요일이 되면 우리가 무방을 하지 않습니까? 무방을 하는데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무방을 할 때는 사문 회원들과 우리 회원들만 있을 때는 매매를 좀 제가 편하게 진행을 하는데, 일반 구독자들이 같이 있으면 초보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데 다들 잘 따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진행했던 종목도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서 수중 보완할점 찾아보고, 여러분들도 또 수중 보완할점 스스로가 트레이딩에 같이 했으니까 하면서 또 트레이딩 스킬을 조금 다듬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부터 하나씩 둘러보겠습니다. 스메지, 목요일날 점상을 유지를 했는데 이쪽에도 물량은 조금 나왔죠. 조금 나왔는데 워낙 동정주라 물량은 많이 몰렸지만 많이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기본 물량은 좀 받았는데, 오늘 한 번 더 매수를 더 넣자고 했죠. 오늘도 점상을 유지를 했는데 오늘도 물량은 제법 나왔습니다.
170만 주 가까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1차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2차에서 물량을 좀 받아가지고 같이 또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일단 뭐 금액을 떠나서 보유를 하고 수익 폭을 뭐 어떻게 잡을지는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월요일날 흐름을 한번 보면서 또 대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종목은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안 가지고 있으면, 특히 상매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약간 기분이 좀 상하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점상 종목은 사실은 이 끝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은 몰라도 점상 종목은 상한가 매매를 한다면 꼭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앞으로도 점상 종목 있을 때는 약간 위험스럽기도 하지만, 승부를 항시 상한가 하시는 분들은 승부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야 해요. 그래서 매진은 일단 30% 수익을 안고 일단 보유 중이니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보유했던 종목 중에는 아주 IB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건 참 우리가 잘 공략을 해서 잘 전일에 우리가 거의 꼬리에서 거의 진입을 해서 상가까지 붙여가지고 22% 정도의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한 종목이었는데, 수익을 안고 보유한 종목이라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죠. 그런데 오늘 모습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5%대로 출발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번의 상승을 좀 기대는 해봅니다. 수익을 안고 있는 제품 종목이니까. 하지만 일단 방향이 틀렸잖아요. 그죠? 적어도 어제 그 정도까지 힘을 좀 내줬으면 오늘은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고 시가가 마이너스 5%대로 잡혔다는 것은, 6%대로 잡혔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좀 틀렸다. 그리고 만약에 기대를 하더라도 한 번에 아침에 시가에서 마이너스 바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줘야 될 텐데, 얘가 엉덩이가 좀 무겁잖아요. 쉽사리 움직이지도 못했죠. 더군다나 오늘 금요일이었고. 그래서 어제 22% 정도 수익을 안고 왔는데, 아침에 시가에 뭐 정리를 해도 그래도 15% 정도는 뭐 수익은 챙긴 걸로 마무리는 됐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 어제 잘 성공을 잘 했는데 오늘까지 이어가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뭐 편하게 올린 수익이라 그렇게 뭐 나쁜 것은 아니죠. 자, 다음은 금요일날에 가장 뭐 나름대로 하이라이트라고 했을 수 있는 범량근영인데, 이 종목은 참 금요일날에 이 한 종목만 그냥 하루 종일 패고 또 패스도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날 하루에 모든 것이 끝났죠. 그래서 종목을 여러 개를 한다고 제가 항상 좋은 게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훨씬 그게 돈이 되고,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또 들어가고 하면 그게 더 비중도 쉽게 좋고 매매하기가 좋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범량근영은 우리가 상종목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이 상종목은 당일날 아침에 25%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 수익이면 상수익은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더군다나 금요일날에 말입니다. 이 정도면 상수익은 마무리 해놓고 또 이제 나중에 상에 들어가면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상수익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데이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우리가 2,400원과 2,500원을 투트를 잡자고 했는데, 제가 이걸 방송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메시지를 적고 보내는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메시지 회원들은 이것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낸 시간이 늦어버리고 이미 말을 하고 나서 그 순간에 이제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2,400원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손발이 빠르신 분, 늦으신 분은 2,500원이 이 지점이니까 돌파할 때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수익이 2,400원에 들어가서 한 20% 가까이 나왔을 거고, 2,500원에 들어가서도 충분하게 15% 이상 나오는 수익이었죠. 그래서 범량근영은 첫 번째 파동에서도 벌써 수익이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또 두 번째 파동을 또 노렸잖아요. 그때는 2,500원 기준가에서 또 노렸죠. 여기서 또 7, 8%도 한 번 더 챙기게 되고, 또 우리가 또 노렸지 않습니까? 2,400원과 2,500원 투트를 잡고. 그래서 여기에는 2,500원을 깨고 내려오죠.
그래서 2,400원을 살짝 깼다가 다시 2,400원을 회복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 또 12, 3% 정도 수익이 나오죠. 참 수익이 참 잘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2,400원까지 한번 찍어주고 내려왔다가 이제는 종배식으로 물량이 쭉 그대로 종가에서 끌어올려 버리죠. 여기 들어가서 가만히 들고 보면서도 수익률이 15% 가까운 수익률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 종목에서 거의 75%? 이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매매 종목을 우리들이 자주 이제 상무 팀들, 라이브 팀들 자주 하는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종목을 많이 한다고 절대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를 진행할 때도 뭐 이 종목 했다가 저 종목 할 때도 있지만 어느 한 종목을 1차, 2차, 3차까지도 막 하고 4차까지도 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시장이 별로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여러 종목을 다니는 것보다 한 종목을 매몰차게 패고 또 패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으로도 좋고 매매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이런 분양근역 같은 스타일 어느 하나의 기준점을 정했을 때 그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매매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분양근역은 금요일날에 한 종목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으로서는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종목이었죠. 거의 75%, 상 수익이 25%, 대의 수익이 뭐 한 50% 나왔으니까 한 75% 정도 나온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10% 묻든 20% 묻든 자기의 이제 배포대로 먹었겠지만은 이런 패턴, 이런 개념, 이런 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다음에 공부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분양근역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다음은 재건주 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재건주 중에 한 종목을 SG로 선택을 좀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건설주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분양근역을 가지고 잘 놀았으니까 다른 애도 똑같은 흐름이었지만 우리는 SG를 가장 이제 먼저 선두로 뽑았고 그 당시로는 SG가 먼저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3,400원의 기준가를 잡고 승부를 보았습니다. 수익률은 한 15% 가까이 나왔죠. 오늘 24가 근처까지 갔으니까 보면 28.4%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좋았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서는 수익은 뭐 15% 정도 나왔으니까 대의 수익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한가까지 갔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SG가 먼저 끌고 바람을 잡아줄 때 다른 애들은 그때는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SOY 스틸텍이 그때 한 5, 6%, 7, 8%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SOY 스틸텍이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 선은 방금 SG 그림인데 훨씬 SG가 먼저 일찍 올라왔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때 이렇게 SOY 스틸텍 밑에서 놀고 있었죠. 근데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얘가 SOY 스틸텍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SOY 스틸텍을 미리 잡아놓고 SG를 끌고 가도 되는데 종목이 많아지는 현상이 생겨버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SG와 또 전진건설을 같이 두 개를 같이 진행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OY 스틸텍까지 하기에는 종목이 같은 종목이 너무 중첩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SOY 스틸텍을 선택을 하지 않고 막 그대로 전진건설하고 같이 진행을 해버렸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SOY 스틸텍을 먼저 선택을 순서가 바뀔 때는 일단 잡아놓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13, 14%대 서로가 교차점이 일어난 시점에서는 SOY 스틸텍을 같이 일단 잡아놓고 나머지 애들의 향방을 보면 될 텐데 그런 점이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물론 종목수가 중복된 종목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그런 내적인 상황도 있었지만은 매매 타이밍이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았다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뭐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있게 된 것이지만은
한 테마에 너무 많은 종목을 또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죠. 그래서 일단 SG를 뭐 선택은 했다는 것은 다른 종목 중에 그래도 수익을 얻었으니까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같이 움직인 종목이 우리가 SG를 선택하고 SOY 스틸텍은 선택을 하지 않고 우리 전진건설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예, 전진건설을 우리가 선택을 했죠. 전진건설은 우리가 29,000원 기준가로 이제 돌파를 할 때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29,000원 돌파를 못 한참 놀고 있을 때였죠. 밑에서 벌벌거리고 있을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상승을 해서 같이 바람은 잡아줬는데 수익률은 한 10%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생각만큼은 크게 힘을 써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건설주나 이번에 재원 관련주에서는 뭐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전진건설도 10%, 뭐 SG도 15% 정도니까 한 25%면 나쁘지 않죠. 또 그 두 종목 다 흐름이 좀 안정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SY 좀 몸이 빠른 SY 스틸텍을 서로 교차점 SG가 대장질을 하다가 교차가 되는 지점에서는 SY 스틸텍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그와 유사한 패턴이 일어날 때도 잘 기억을 해 놓으면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두 종목에서 25% 정도 나왔으면 나쁘진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이 종목은 아침부터 바로 급락을 해버렸죠. 짧은 시간 내에 급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 이 종목은 참 고민이 많았어요. 금요일날에 이렇게 하방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종목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어요. 한참을 봤어요. 제가 보다가 다른 종목이면 별 이렇게 신경을 안 쓸 텐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많이 친숙한 종목이고 끼도 상당한 친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결국엔 우리가 55,000원 마이너스 18.7%입니다. 여기를 기준 단가로 잡고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참 헤맸습니다. 그렇게 큰 폭을 주지는 않았어요. 한 5% 주다가 좀 놀다가 이랬는데 뒤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급등을 하게 되죠. 고점이 여기가 57,500원인가? 61,500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61,500원이면 그렇죠. 마이너스 9%도 되겠네요. 9%대.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9% 들어갔으면 그 10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마이너스에서 이제 깊은 데서 들어가면.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는 평소 때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편하게 해요. 이런 것은 뭐 한가 들어간 정도 저희들도 신경 쓰지 않고 하는데 무방에는 아주 스킬이 약한 초보분들도 구경하신다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또 잘못 따라 하다면 다칠까 싶어서 제가 그냥 걱정을 해서 잘 안 해요. 하지만 한국 화장품 제도는 그냥 보내기에 뭐해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참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뭐 기세를 한번 이어줬으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쉽죠. 하지만 뭐 금요일에 이 정도 수익이면 10몇 프로 수익을 낳아줬으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셀리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끼가 많은 친구지 않습니까? 끼가 많은 친구인데 이날 금요일날에도 조금 기대감은 개인적으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5,500원 기준가를 잡고 우리가 돌파할 때까지 돌파 매매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수익률은 10% 정도밖에 주지는 못했어요. 그 점은 뭐 나쁘진 않아요. 사실 말이 쉬워서 10%지 뭐 돈 1,000만원 가지고 100만원이고 불과 몇 분 만에 뭐 2,000만원 가지고 하면 2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10분 만에 한 500만원을 버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제가 아쉬웠던 것이 이 전고점까지만 한번 가지고 힘을 한번 더 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 꼬리 부분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역시 더 이상 가주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쉽기는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놈 꼬리만 안 달아줬으면 한번 2차를 볼 수 있을 텐데 꼬리 때문에 2차를 보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금요일이고 또 이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10% 수익이면
이것도 아주 준수하게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셀리드에게도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 외에 유니온이 5% 두 번 정도 해서 한 10% 정도 수익을 준 것 같고요. 이것도 가볍게 편하게 수익을 챙긴 것 같습니다. 잘 기다렸다가 잘 먹은 케이스라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3빌리언도 좀 의미 있는 종목이라 한번 공략을 계속 지켜보다가 계속 하락하는 거 보고 있다 한 번은 도전을 해보았는데 수익률 한 5, 6% 정도밖에 안 준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이제 이 종목 마지막에 있고 그대로 계속 하락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조금 올랐더군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밥값 정도 챙기고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편안하게 수익을 준 종목이 차이 커뮤니케이션이었죠. 이 종목은 우리가 아침에 시초가 개념으로 공략을 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파동에서 벌써 얘는 13%, 13, 4% 정도 수익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차이는 출발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보내지 않고 우리가 또 두 번째 파동을 또 노렸잖아요. 그때는 시가 바로 밑에서 노렸습니다. 우리가 9,300원에 또 시가를 노렸죠. 시가 아래에서 살짝 깼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다가 좀 눌러주고 다시 상승을 하죠. 여기서 한 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18% 이상 정도 나왔으니까. 오늘 고점이 보면 28%대, 28.8%에 거의 29%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단 두 번 매매했는데 거의 30% 이상은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정말 깔끔하게 수익을 준 종목, 크게 애를 안 먹이고 한 번에 파동을 줄 때마다 넉넉한 수익을 챙겨준 종목 같아요.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오늘 상당히 효자스러운 종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보유 종목은 스메이지 일단 보유를 하고 가고, 그리고 비트나인도 상종목으로 일단 보유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앞타무 사이언스 같이 또 보유를, 상종목은 세 종목을 가져가게 되고 한 종목은 더 있죠. SY 스틸텍까지 이놈의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상매매로도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한 4종목 정도는 가져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이 끝나고 나면, 한 주의 장이 끝나고 나면 항시 아쉬움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또 잘했다고 좀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 트레이딩을 하고 나서 내가 오늘 참 트레이딩을 잘했다라고 느낀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도 그렇게 오늘은 참 내가 매매를 잘했구나 라고 느끼는 게 있는데, 그때 느낄 때가 어떨 때 그런 기분이 드느냐 하면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지었을 때입니다. 장 시작에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매매가 마무리되었을 때, 적어도 30분 안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딱 마무리가 됐을 때, 그때 오늘 매매 잘했네, 그런 감정이 드는 때는 그런 때가 많았어요. 옛날에 15% 시대 때 그런 느낌이 참 많았죠. 지금은 30%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조금 시간대가 많이 늘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상문이 상가 매매 근본이니까 항시 상매매 아침에 진행이 되면 죽일 놈 죽이고 살 놈은 끌고 가고, 어느 정도 끌고 가도 첫 1파가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고
이 판은 데이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상매매를 건간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바에서 정리를 하고 그 시간 안에 또 다른 종목을 편입을 시키고 문 닫고 스탑로스 걸고 마무리를 지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보통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옛날에 15% 할 때는. 하지만 지금 30% 시대니까 그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르고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정시와 함께 지내온 저 역시도 당신이 1년 중에 가장 매매를 잘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몇 번이나 있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제 마음에 들던 제 매매는 제 트레이딩은 한두 번 정도 있을라나요? 대부분은 다 아쉽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말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사람의 돈하고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다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에서 이 만족이 되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날 벌어들인 수익과 좀 든든한 수익과 안 다치고 깍깍하게 마치는 간결한 트레이딩, 이 두 개가 접목이 되기에는 참 어렵단 말이에요. 매매는 간결했는데 수익은 별로 안 나왔다든지, 수익은 좀 많이 나왔는데 또 뒤에서 다른 종목 들어가다가 좀 손실이 나버린다든지 엉뚱한 짓을 하고 항상 이런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에 한두 번 잘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그날이 어떤 때냐 하면 짧고 굵게 딱 승부를 보고 버릴 것은 딱 미련 없이 강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강하게 달라붙어서 챙겨오고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을 그날이 참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어떤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시장에 휘둘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탐욕이란 참 끝이 없거든요. 500만을 벌면 1000만을 벌고 싶고 1000만을 벌면 1억을 벌고 싶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예, 그런 점을 좀 잘 인지를 하시고 최대한 제가 우리 회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간결하게 하는 걸 자꾸 연습을 시키고 비중을 실어서 해라는 걸 자꾸 연습을 시키고 종목을 압축을 해라고 자꾸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그런 매매를 자꾸 몸에 붙임으로 해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어요. 그러면 이 시장은 길지 않습니까? 이 긴 시장을 긴 마라톤을 하려면 호흡을 잘 다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을 잘 다듬는 방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1, 2, 3번 같은 방식이 이 시장에서 오래 존재하는 아주 좋은 묘약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트레이딩을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보다 나보다 뛰어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많은 세월을 제가 뒤돌아보니까 저 역시도 처음에 매매를 공부를 할 때는 수없이 많은 차트를 보고 수없이 많은 재료 분석을 하고 5만 가지 공부, 5만 가지 기법,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뒤를 가만히 돌아보고 그때 시절을 나를 만난다면, 과거로 돌아서 만난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네가 하는 방식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조금만 더 가지를 쳐내고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그렇게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어찌 보면 좀 어렵게 들릴 말일 수도 있는데, 즉 너무 그까지만 예전에 봤다면 차트가 어떻고 재료 두께가 어떻고 뭐가 어떠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니 뭐 어쩌니 그런 것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내 계좌를 먼저 다스리고 그리고 내 하루의 생활을 다스린 것부터 출발이 돼야 거기서부터 출발이, 야무딱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주말이라 그리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래저래 좀 말이 많았습니다. 제 말이 뭐 좀 귀찮은 말일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한 주 마무리는 금요일날 매매는 뭐 편하게 잘 되었고, 금요일날 매매 전체 수익은 그래도 한 170%? 뭐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상수익 빼고 나면, 전일 보유하고 뭐 수익 빼고 나면 80에서 100% 내외인데, 그 중에서도 뭐 반만 챙겨도 나쁘진 않았겠죠. 제가 욕심이 많아서 항시 자꾸 세게 훈련을 시킵니다만은, 수련을 시킵니다만은, 잘 따라오신 분은 또 잘 따라오고 어려워하시는 분은 또 어려워하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진 않죠. 노력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부단한 수련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편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또 이 아귀 같은 시장과 또 한바탕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